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오늘 제 4강에서는요 평생 현역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76세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제 주위의 동료들 또는 친구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평생 현역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퇴직 후의 인생이 얼마나 긴가, 저는 그거를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입니다. 그러면은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예요.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200. 여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800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3,9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리고 아주 일부 빼면요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49%, 절반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작년에 적립금액 합계를 가입자 수 나눠봤는지 4,3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요 계좌당 4,5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2, 3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뭐냐? 달랑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 빈집 전에 말씀드렸죠? 151만 채. 우리나라로 지금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쪽 빠지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일을 찾지요.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노인분들이,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년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습니다. 제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후배분은요, 여자분인데 70이 넘었거든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아프셔가지고 이 간병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습니다. 요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 가족을 간병을 해도 돈을 받잖아요. 그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데 다른 분도 해볼 수 없냐. 그래가지고요, 90 가까이 된 노인분을 돌보고 있는데 너무나 보람 있고요. 또 돈도 벌고 너무나 좋다고 자기 후배들에게 이걸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면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라고 그랬죠.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저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또 일본의 가정 그 주부들도요, 애들 이제 다 손 놓게 되면은 40대 후반부터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낮 동안은 따로따로 자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최고위직까지 갔던 선배가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했어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철벽이 되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일이 있어야지 일이 없어서 못하잖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넘쳐나죠. 직업이 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퇴직한 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일.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역 시절부터 이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하고 연관시켜서 나는 퇴직하고도 이 일을 발전시켜서 뭘 해볼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창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 젊은 시절에 열심히 회사 일하면서 뭔가 이거를 발전시켜서 내가 퇴직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일과 함께 조직에서 오래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갖고 나가서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거든요. 그걸 하거나 그런 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할 일을 생각해보고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4강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